자, 그러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욱 위원님. 예,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법안 내용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국민연금이 정부와 통화스왑 연장 문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 아시죠? 네, 네. 이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외환 방어에 사용 해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나온 이후에 이 연장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좀 됐는데 원래 이 취지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우리 연금에서 해외 자산 사들일 때 현물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 가지고 사자, 이게 원래 취지인데 이게 지금은 그 우려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외환 시장이 우리 외환 보유고 어려워질 때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팔아가지고 우리 달러 좀 조달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그 국민연금이 외화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데 동원되고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연례적으로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기금 운영을 할 때 환해지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한국은행하고의 외화 스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현재 실무적인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혹시라도 환율 방어나 이런 부분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어떤 단서 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거는 원칙으로 독립적인 운영과 수익성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그런 기금 운영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환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왜 복지부 장관을 그 회의에 참석을 시켰느냐,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없는지 한번 장관님이 연금 전문가가 아니시기 네. 때문에 좀 전문가들에게도 좀 한번 물어보시고 복지부 내에서도 이게 잘못하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잘 알겠고요. 또 그 연금의 수익성 차원에서도 그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저희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최혁진 의원, 박은정 의원님 저에 대한 문제 제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에 대한 말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공격도 좋으시고 품격 없게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거는 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제가 무슨 우리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소장에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누었다라는 데 대한 검찰의 평가가 있을 뿐인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소장이 없으니요. 기소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공소장. 예, 그러니까. 기소장이 있어요. 저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혁진 위원님. 본인보다 공소장. 네, 면책특권 뒤에 숨은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연합뉴스 중앙일보의 기사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요. 만약에 신동욱 의원님 불만이시면은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왜 면책특권 뒤에 숨겠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오늘 보니까 필수 의료 강화 지원 지역 간 의료 격차 이 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법안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실행이 과연 될 거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속초의료원 아시죠? 네. 속초의료원이 의료원장 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공모를 해도 의사들이 오지 않았고 네. 급기야는 연봉 4억 이상을 한다 그래서 공모해서 한 사람 채용했는데 한 명이 왔죠. 네. 예, 그랬던 전례가 있어서 이게 지금 특별법안 만드는 것만으로 과연 지역 내 필수 의료가 충족이 될 수 있겠는가? 네. 수도권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수도권을 안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방의대 나온 친구들도 대부분 다 수도권에 가서 의료인으로 생활하는 걸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오전에 제가 지방혁신도시 관련 토론회를 갔더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어진 지 20년 됐는데 네. 거기 온 자치단체장들이 다 뭐냐면 지역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혼자 와서 주말 부부 하면서 가족은 전부 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만든 기본적인 그 성과들이 반쪽밖에 안 나고 있다. 그 반쪽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종사자들 거기서 일하는 우리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이 다 똑같은데 교육문화, 의료복지, 주거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니까 소위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하니까 지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차관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저는 부처 간 합동으로 이 특별법도 만들어지는 마당에 네. 예를 들면 어쨌든지 간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필수를 거점으로 좀 만들어서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주 여건이 일정하게는 조금 갖추어져 있지만 이왕에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의료인들이 가서 이렇게 젊은 의사들이 가서 살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곳에 먼저 시범도시 같은 경우들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주변 지역의 군단위 지역까지 의료 문제 지원 체계들을 구축을 하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장관이 뭐가 걱정이냐면 이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할까 봐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역 의사들을 양성하겠지만 그거는 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뽑아서 의사가 될 때까지 10년은 걸릴 거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이.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들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좀 강화되고 있는 더 강화해서 의료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좀 거점화하고 교통망을 해소한다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부처들이 다 보면 부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없어서 법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실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지역 의료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그런 필수 의료 플러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고요. 이제 여기에는 진료권도 결정하고 또 뭔가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법만으로는 어렵고 현재 같이 오늘 통과된 국립대병원법이 이제 국립대가 지역의 특화된 그런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지역의사제 양성이 법을 이미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사의 계약형 또는 그 양성하는 그런 지역의사 같은 인력 그리고 이 법에 포함된 특별회계 같이 회계, 재정,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주신 데 의료만 보지 않고 지역 전체의 정주 여건, 뭐 산업적인 그런 시너지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곽규택 위원님. 한 15항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는 전면 삭제하고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 지원제도만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미 그 계약형과 복무형이 지역의사제법이라는 별도의 법